자, 여러분들, 오늘의 얘기 오늘의 얘기 주제는요, 차예요. 차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또 제 유튜브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 관련된 뭐 DM이나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지금도 뭐 차에 관련돼서 마시는 차,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찻잎차. 네, 제가 말하는 건 T예요. T. car가 아니라 T. 자, 차라고 하면 차의 문화는 이거가 어딥니까? 차의 문화라고 하면 차의 문화 이거는 여러분들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이에요. 차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차 역사가 중국에서만 5,0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차라는 이 물건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유산이자 진짜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차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차, 보이차, 보이생차, 보이숙차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후롱징, 삐로춘, 따홍파오,铁观音. 중국의 차 종류는 뭐 말하기 시작하면 입이 아파. 너무 많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차 문화는 이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를 중국이 직접 이거를 짓밟고 있어요.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짓밟고 있습니다. 지들이 정말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손으로 그걸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망치느냐? 여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 올라네. 차도 과학으로 만드나요? 장난 아니야. 개쩔어. 지금 물론 뭐 모든 차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대부분 차는 정말 찻잎이라는 거는 대자연에서 온 선물이야. 차만큼 자연스러운 식품이 없어. 근데 지금 중국의 가짜차, 화학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차에 뭐가 들어가느냐? 농약, 호르몬, 공업용 색소, 향정, 활석분, 플라스틱, 불법 약물 등 이런 요소들이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정말 고급 차인데 실제로는 화학과 기계와 과학으로 그리고 앙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차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대만 가서 차를 그렇게 많이 사왔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차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저는 항상 대만 혹은 한국에서 나오는 녹차도 아주 좋아. 향도 좋고 맛도 있어요. 혹은 일본 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차를 잘 추천해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진짜 화학차인지 가짜 차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 그러면 아예 안 마시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차를 추천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한테 중국 차 잘 추천 안 하잖아. 마실 거면 대만의 우롱차라든지 한국의 녹차나 홍차라든지 한국도 그런 숙성 흑차가 있습니다. 나와요. 혹은 일본의 말차라든지 녹차 이런 걸 먹으라고 하지 전 여러분들한테 중국 차를 추천하지 않잖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먼저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재배 단계부터입니다. 정상적인 차나무는 수확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주로 봄과 가을. 봄에 한번 수확하고 가을에 한번 수확하면 끝이야. 이게 정말 대자연이 주는 선물이야. 1년에 딱 2번이야. 하지만 중국의 농가들 진짜 왜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국의 이런 차밭 농가들은 뭘 만들어냈냐? 성장 촉진제를 만들어냅니다. 성장 촉진제도 다양한데 이 차한테 맞추는 그 촉진제가 있어. 그게 뭐냐? 나무 가지에다가 이 촉진제를 딱 맞추잖아? 여러분들,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새싹이 7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나와요. 7일에 한 번씩 새싹이 나와. 이거는 수확 주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연속 수확하는 거야. 연속 수확. 수확하고 호르몬 맞고 수확하고 호르몬 맞고 수확.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1년에 2번 수확하는 거, 이거는 일주일에 수확을 한 번씩 해. 그럼 1년이면 이거 수확 몇 번 하는 거야? 한 50번 하는 거 아니야?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촉진제로 인위적으로 급성장한 새수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농약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대지차 방식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농약의 잔류량, 성분 불명, 약물의 농도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이게 다 그대로 어디로 간다? 소비자 건강 문제랑 직결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중국에서 나온 뉴스예요. 중국에서 폭로가 되고 지금 중국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어떤 차밭의 농장주인데 양심 선언인가? 그걸 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대요. 요즘 차밭에 찻을 어떻게 키우는지, 호르몬을 맞으면 차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한번 봅시다. 大农要了我的茶，我承认，我也不骗人，我让你们给我喝牙头。10天之前打的催芽素生的粉，今天 10일 전에 촉진제를 때렸다고 합니다. 10일 전에 촉진제를 맞췄고 是21号，10天之后，我给你们看看农药到底有多牛逼。 뭐 그다음에 무슨 농약부터 시작해가지고生根剂 무슨 새싹 나는 약, 농약 이런 거를 막 때려 넣었대. 10일 뒤에 과연 이 약들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겠대. 感觉要翻车呀，没发芽呀。啊，哦，有这一些，发了没？发了，发了。 자, 看到了吗？这个是新 이게 약을 맞춘 애들. 여기 지금 이제 새싹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새싹이야. 芽，看到了吧？全是。来，下边 다 새싹이야. 这边你看，一个枝全发出来了。它来的有点晚了，你看这些都已经长起来了。这些你们不是喜欢喝嫩的芽 와, 吗？ 새싹이 얼마나 빨리 나왔으면 엄청 자랐대. 漂亮不漂亮？ 새싹이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하도 이게 사람들이 새싹 찻잎 이런 거를 집착을 하니까 이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 이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새싹을 일주일 내지 10일에 한 번씩 나게끔 만드는데 그 촉진제가 효과가 얼마나 세는 거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싹은 원래 작아요. 새싹은 그냥 말 그대로 새싹 조그만 거. 그게 연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새싹으로 만든 차를 되게 집착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새싹을 무한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촉진제 새싹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냐. 찻잎에다가 색소를 묻혀요. 식용용 색소도 아니야. 공업용 색소를 찻잎에 덮어 씌웁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염색차라고 불러요. 녹차는 생기가 있고 홍차는 색과 투명도가 중요한데 오래된 찻잎이나 질 낮은 잎은 색이 되게 탁해요. 근데 그런 탁한 찻잎을 이걸 그냥 버리느냐 싸게 파느냐 아니야. 여기다가 공업용 염료를 씁니다. 공업용 염료를 쓰면 아주 녹차랑 홍차에서 윤기가 나요. 녹차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염료를 쓰고 홍차에는 레몬 옐로우라는 염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둘의 염료의 공통점은 식용 색소가 아니라 다 공업용 색소라는 점입니다. 체내 흡수 시 간, 신장, 신경계 손상, 알레르기 반응, 장기적 암 유발 가능성까지 보고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색소 있는 차들 구별법이 있거든요. 자,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색소를 어떻게 묻히는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박이야. 색소를 어떻게 넣느냐. 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국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인데 색소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색소야. 이 색소를 이 분무기 이런데 해가지고 자, 기계를 킵니다. 분무기죠, 분무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차를 볶는 기계 아니야. 차를 볶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바로 이 색소를 안으로 그냥 직수화해버려. 직으로 쏘아버리는 거야. 보여요? 이 색소를 와, 색소도 이렇게 묻히고 여러분들 색소도 이렇게 묻히고 또 뭘 이렇게 묻히느냐. 그 향을 내게 하는 약품 향도 묻혀요. 색만 묻히는 게 아니라 향까지 묻혀. 안 좋은 차들은 차에서 향이 별로야. 근데 향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그건 나쁜 거거든. 근데 향이 별로니까 위에다가 그냥 아예 화학 향을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비하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비판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니들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니들 이 차 한국으로 수출할 거냐? 이 양심도 없는 새끼들아 라고 욕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욕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차들 한국으로 수입이 많이 됩니다.
공식 루트를 안 통해서라도 다이공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국으로 몰래 많이 들어와요. 이런 찻잎들. 여러분들 마약도 들어오는 판인데 이런 찻잎이 뭐 대수야?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딱 유통되면 한국인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야, 중국인들 욕하지 마라. 중국인들 비하하지 마라. 니들 다 잡아간다. 5년이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거를 한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마시게 된다면 이거를 비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다 피해보는 거야. 이렇게 기계로 향료도 묻히고 색소도 묻히고 지금 이거는 향기를 더하는 과정이래. 중국에서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제 야, 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다들 조심해라.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더 안전한 게 있냐라고 영상을 올린 중국인이 올린 영상이야. 중국 사이트에. 我们看一下这个雾化效果，非常的细腻。 지금 뭐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이 우화 효과를 한번 보자. 우화. 분무기에서 이게 진짜 미세하게 번져나가는 분무기에서 번져나가는 이 효과를 한번 보래. 얼마나 잘 분산되고 있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이게 색소와 향료가 묻혀지고 있는지 한번 보래. 高压雾化喷头， 그리고 중국 사이트에 색소 사진이 있거든. 색소가 이래. 여러분들 이게 색소 가루예요. 이런 가루를 묻혀가지고 찻잎을 더 초록색으로 혹은 더 노랗게 금빛이 나게 찻잎이 더 좋아 보이게끔 씌우는 색소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유명한 시호롱징이라는 차예요. 롱징차. 중국에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차를 다 알 거야. 유명한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찻잎이 더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소를 묻힌다는 거야. 색이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원래 색인지 아니면 색소를 입혀져 나는 색인지는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차 전문가가 올린 영상인데, 자 여러분들 이쪽이 색소가 있는 차고요, 이쪽이 색소가 없는 차예요. 일단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색깔이 차이가 나죠. 색깔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차가운 물입니다. 여러분들 차가운 물인데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색소가 있는 차와 색소가 없는 차를 5분 정도 이렇게 놔두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색소가 없는 차는요 우려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색소가 있는 차는 완전 그냥 차가운 물에도 불구하고 노래지죠. 그냥 찬물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선물 받은 차라든지 뭐 중국에서 온 차가 있어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좀 마시고 싶은데 혹시 좀 불안하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싹 넣어놔 보세요. 차가운 물인데도 불구하고 색이 너무 막 진하게 빠져. 무슨 뜨거운 물에다가 우린 것처럼 색깔이 빠진다? 그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차가운 물에 이렇게 우려놨는데 물이 막 그렇게 막 그다지 막 그렇게 우러나지 않아. 그냥 은은하게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자 이분은 또 색소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이분 이름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장구이, 이름이 성이 예씨인가봐. 예장구이라고 하잖아. 예장구이. 장구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짱깨로 많이 쓰는데 장구이 사장님이란 뜻이에요. 장구이 관리자. 그렇지. 자 이분이 색소 또 분별법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봅시다. 分辨，我说一个点你就明白。我们只要拿2杯冷水，好，而且是透明的，把这2杯水分别加入我们想要对比的2款茶叶，你充分去搅拌一下。如果在10秒钟之内，它的茶的颜色马上就变得很深。 지금까지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차가운 물을 2컵 준비해가지고 찻잎을 넣어라. 찬물에 넣어라 그래요. 찬물에 넣었는데 진짜 한 몇 초 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10초거든요. 한 10초 혹은 몇 초 만에 이 차가운 물마저도 바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 그럼 무조건 색소가 있는 거래. 왜냐하면 그냥 찻잎, 색소가 없는 찻잎은 차가운 물에 그렇게 색깔이 빨리 노래지지가 않아요. 那么完蛋了，这个肯定是色素茶。 10초 안에 이렇게 확 노래졌다. 이거는 100% 색소가 들어간 차라고 합니다. 为什么？因为色素有分2大类，一个是工业色素，一个是我们植物天然的色素。啊，天然的色素
它的溶解性是在冷水中几乎不溶啊，在高温的时候，也就是开水的时候，它才会 아,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색소도 식용 색소가 있고 공업 색소가 있는데 식용 색소는 차가운 물에서 거의 안 퍼진대. 공업 색소만이 차가운 물에서 이렇게 빨리 카라를 확 퍼진대요. 被溶解，所以你才会看到开水泡茶有变颜色。而那些工业色素，它在冷水中只要是水遇水则化，马上溶解。所以 공업 색소들은 그냥 그게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간에 물만 닿으면 바로 이렇게 색깔을 띈대.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차에다가 뭘 첨가하냐면 쌍징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쌍징이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맛을 내는, 향을 내는, 인공향으로 만들어내는 향이죠. 예를 들면 자스민 차나 장미차처럼 향이 소비 가치를 좌우하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차들은 그 차가 좋으면 원래 그 향이 엄청 좋은데 차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향료, 합성 향료를 뿌려가지고 향기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몸에 진짜 안 좋은데 이걸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办法一，准备一张干的纸巾，还有一个玻璃杯，把 휴지, 마른 휴지를 한 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을 하나 준비합니다. 茶叶呢倒入到玻璃杯当中， 여기에다가 찻잎을 넣고요. 然后用沸水冲泡，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렇게 확 부어줍니다. 그럼 이게 차가 막 우려나겠지. 纸 이때 巾盖住这个杯口， 이때 휴지로 덮습니다. 等待个1分钟，再将 휴지로 덮고 한 1분 정도로 기다려요. 纸巾取下，等纸巾 그리고 1분 뒤에 이 휴지를 뗍니다. 冷却之后呢，闻一闻纸巾是否 그리고 이 휴지를 뗀 다음에 이 휴지가 차가워졌을 때, 지금 뜨거울 거 아니야. 이 휴지가 차가워졌을 때 이 휴지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有刺鼻的香气挥之不去。 그런데 만약에 이 휴지 위에 이 차의 향이 그대로 녹여져 있다. 그거는 무조건 향료를 넣은 차라고 합니다. 如果有的话，那大概率就是香精茶了，并且香精茶 이거를 중국에서는 쌍징차라고 불러요. 쌍징차. 日泡之后呢，它掉香非常的严重，1泡2泡到第3泡的时候呢，它的香气就会呈现断崖式的下降。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차를 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차를 많이 마셨으니까 저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 진짜 이런 향을 입혀놓은 차들은 있잖아요. 차를 보통 한 번 우려 먹고 두 번 우려 먹고 한 10번까지 우려 먹어. 찻잎을 요만큼 하면. 근데 이 향신료를 많이 쓴 이런 인공향을 넣은 차들은 첫 번째 우려 먹고 두 번째 정도 우려 먹고 그 뒤면 이제 향이 아예 없어져요. 원래부터 향이 없었던 차거든. 근데 정말 좋은 차들은요, 한 10번까지 우려 먹어도 맛은 연해지지만 그 본연의 차의 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진또백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인공향을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그 차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차가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이차 혹은 바이차, 백차라는 차가 있어요. 이런 숙성 가치가 있는 차들이거든. 이런 숙성 가치가 있는 차들은 차의 생산 연도, 발효 시간 이런 게 거의 뭐 돈이랑 값어치에 그냥 직결돼 있는 요소들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산한 차가 세월이 오래 지났을 때 이 차가 정말 값어치가 많아지는 거거든. 그런 원리인데,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자, 차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자연적인 시간으로 얘를 발효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일부 공장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오래된 차처럼 만들어요. 이거 분명 올해 생산된 건데 빠른 숙성 과정을 습도 추가하고 막 온도 높이고 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연도를 속여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외관 속임을 넘어 차의 화학 구조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영양 성분과 활성 효소는 파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박테리아나 곰팡이 독소가 함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숙성된 보이차는 향의 깊이, 단맛, 색감이 자연스러운데, 반면 위조 숙성차는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맛이 아주 묽어요. 그래서 중국의 보이차 그거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국의 이 보이차라는 품종은 정말 진짜 유산이야. 이건 정말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를 지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심지어 CCTV에서까지 뉴스가 나왔어. 보이차 숙성을 이런 데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막 시키는 거야. 做真实的就是这样子，大某艺和那个中茶、中某茶，他给你看了没有？你让他给你看一看他们的发 심지어 중국의 대형 브랜드마저도 차를 이렇게 더럽게 만든대요. 酵过程啊，你就知道了，他都不给你看的。 이런 회사에서는 절대 발효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이 啊，知 폭로됐는데 道吧？无尘车间是不行的，无尘车间是发酵不出来熟茶的。 안에 뭐 벌레 있고 난리도 아니야. 벌레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물 뿌리고 막 온도 높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에다가 어떤 화학 성분을 넣느냐,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화시펀, 활석 가루, 그런 화학약품이 있어요. 녹차의 광택이 소비자들한테는 고급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장들은 품질이 낮은 잎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 활석분, 화시펀, 이거를 섞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광택만 나는 게 아니라 무게까지 늘려줘. 그러니까 무게로 파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그지? 문제가 뭐냐? 이 활석분 자체의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WHO가 연관성을 지적한 물질군과 연계되기도 하고, 장기 섭취 시 구강, 위장, 호흡계 문제, 발암 가능성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게 이런 가루예요. 이런 가루입니다. 향은 없어요. 아무 향도 없고 맛도 없는데 이런 가루를 녹차에다가 딱 섞으면 차의 무게도 늘리고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차의 그런 어두운 것까지 가려준대. 광택이 나게끔 만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공이 처리되면 약간 진짜 초고급 녹차처럼 그렇게 변한대요. 이걸 또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它能让老茶变新茶，一些旧老的劣质茶，通过添加滑石粉这种化学工料，就能让茶叶颜色提亮，瞬 자, 이 찻잎의 이 광택이 보이시죠? 심지어 이 화시펀이라는 이 가루는요, 이 화학 가루는 전문적으로 차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루래. 다른 데 쓸 데도 없는 거야. 그냥 전문적으로 차의 광택을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화학 가루래. 瞬间老茶变新茶，长期 이거를 딱 섞는 순간 완전 그냥 옛날 차가 완전 새로운 차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자주 마시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차의 투명도를 봐야 된대. 이런 가루가 많이 섞여 있는 차들은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차 탕색이 굉장히 혼탁하대. 맑지가 않대. 너무 혼탁하면 그거는 절대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들, 차라는 이 차는 원래 아무리 차가 퀄리티가 떨어져도 우려 놓으면 차 색깔은 투명이에요. 근데 그게 혼탁하다? 그 안에는 이 가루가 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차 본연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그 티백 있잖아요. 티백이 요즘 어떤 데는 약간 플라스틱 티백이라든지 약간 플라스틱 망 이런 걸로 티백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 티백 작은 거 한 개당 한 110억 개가 나온대.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백은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약간 중국도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양성차라고 그래. 건강차.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이 차 마시면 뭐 어디 좋고 그런 건강차가 있어. 그건 이제 보통 뭐 한약이라든지 뭐 좋은 찻잎과 한약 이런 걸 섞어서 만드는 그런 차인데, 근데 이런 차, 가짜 이런 영양차가 제일 위험하대요. 불법 의약품과 진통제 이런 거를 합성시켜가지고 만드는 차가 있대. 실제로 이게 뉴스에 크게 났는데, 대산지의 양생차라고 뿌려진 그런 한 유명한 건강차 사건이 있었는데, 그 건강차는 뭘로 만들었냐? 닭의 사료와 진통제, 싸구려 진통제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타서 먹으니까 뭔가 진통제를 먹으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통증이 없어지잖아, 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서 여기다가 향도 첨가해 놓으니까 이거 진짜 뭔가 몸에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야. 근데 이런 차를 매일 복용하면 소비자들은
간, 신장 손상, 약물 의존, 예기치 못한 약물 상호작용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분들 가짜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중국의 차는 정말 중국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의 이 차의 진짜냐 가짜 이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중국 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차 좋다고 해가지고 중국 차 잘못 먹었다가 본인이 마신 게 이런 화학차, 말도 안 되는 화학차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이 훨씬 더 위태로워지니까. 중국 차를 구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국 차, 일본 차, 대만 차 이런 거 마셔요. 아무튼 방금까지 이야기한 차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차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차를 많이 다루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나랑 똑같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 무슨 차 마시세요? 뭐 어떤 차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자기도 차를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막 제가 추천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가 제일 유명한 데는 중국이에요. 하지만 중국 차는 저는 함부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왜? 중국의 차도 이제는 정말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화학식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차를 위조하는 수법 중에 호르몬제, 색소, 향정, 가짜 숙성, 활석분, 플라스틱, 약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차는 그건 더 이상 이제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이상한 물건이 되는 거죠. 중국도 이런 차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검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오픈하게끔 운영되게끔 이제 나라에서 참견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거를 참견 안 할 뿐더러 중국의 이런 기업에서도 비양심 경영을 하죠. 그러니 참 이제 이런 것도 믿기가 힘들다. 분명 이거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차도 문화예요. 5천 역사가 있는 문화유산인데 지들 손으로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